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대용고등학교 교사 임종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교 입시 교육대학 전형의 특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과 일반 초등교육학과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10개의 교육대학이 있습니다. 주요 시도 별로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개의 일반대학교,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제주대에 초등교육과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초등교사라는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학 초등교육과에 반드시 진학하셔야 하고요. 졸업하셔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셔야지만 초등교사가 될 수 있음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목차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대학교 입시, 교육대학 그리고 초등교육학과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 관연도 경쟁률과 전형 결과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시, 관연도 경쟁률과 전형 결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 초등 임용 인원과 경쟁률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시 전형에 지원하실 때 원서를 총 6개 학과, 대학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군별로 하나씩 총 3개의 원서를 쓰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초등교육과 의 특성상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접 날짜와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교육대학교나 초등교육과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지역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교육과 교육대학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그리고 정시 대비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인 내용 살펴볼 것이고요. 수시에서는 이제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서류 평가 그리고 면접 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상세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5학년도 대학교 입시 교육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 살펴봅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자, 최근 3년 동안에, 올해를 포함한 최근 3년 동안의 모집 인원 변화 추이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인원만 살펴보면 4,200명 내외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폭의 인원이 증가해 왔고 작년 대비 올해 26명 더 모집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정시 대비 수시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시에서 236명이 줄어든 반면 수시에서는 254명을 더 뽑게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 그리고 초등교육학과의 경우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려고 한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비 제한인데요.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남학생, 여학생 특정 성이 일정 비율 이상 입학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런 성비를 제한하는 대학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올해 입시에서는 딱 2개의 대학만이 성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2개 대학, 제주대, 대구대 각각 70%의 성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남학생이나 여학생 어느 한쪽이 신입생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이제 두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시에서는 이렇게 2개의 대학이 성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제주대 한 곳만이 성비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시의 주요 핵심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형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인원 총 2,674명인데요. 그 중에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는 5개 대학밖에 없고 그 인원은 2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수시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입니다.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많은데요. 총 19개 전형 중에서 13개 전형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토론과 같은 형태의 집단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제를 발표하는 방식의 면접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서류 기반 면접,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학생이 정말 그런 활동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초등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과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 면접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작년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과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전형의 수가 동일합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정시입니다. 정시. 일단 오로지 수능만으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5개가 있고요.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가 3개, 그리고 단계별 전형에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4개 대학이 있다 하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가산점입니다. 정시에서 특정 과목을 선택했을 때, 수능에서 특정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 과목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적분, 기하를 선택했을 때 일부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교가 4개 있습니다. 경인교대, 진주교대, 그리고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렇게 4개 대학교가 미적분 그리고 기하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 탐구 과목을 2과목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교도 있는데요. 바로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모집군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교육과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0개의 교육대학과 3개의 일반대학교에 초등교육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나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원대학교만이 가군에서 학생을 모집했고, 나머지 12개 대학은 나군에서 학생들을 다 모집했는데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올해는 특이하게도 가군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해서 가군에서는 총 2개 대학,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학교가 초등교육과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총 61명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446명의 학생을 나군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의 경우에는 군별로 하나의 원서밖에는 쓰지 못하시는데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가군에서는 이화여대 혹은 한국교원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하고요. 나군에서 11개 대학 중 한 곳에만 원서를 쓰셔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군은 초등교육과가 없기 때문에 다군에서는 초등교육과 지원이 불가능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025학년도 초등교육과 수시 모집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전형 중심이고요.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 2개까지 포함해서 총 19개 전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개 전형 지금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전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 전형이 총 15개가 있고요. 교과 전형은 4개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19개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 2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대 지역인재 전형과 진주교육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 울산지학교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교, 3개 일반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형이 총 5개가 있다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비 적용하는 대학이, 성비 제한을 적용하는 대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구교대와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입니다. 각각 70%라는 성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인데요.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수시 총 모집 인원이 작년 1290명이었는데 올해 143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총 148명이 증가했고 대략 15%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정시보다는 가급적이면 각 대학별로 수시에서 많은 인원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모집 인원이 유지가 되거나 조금 증가한 대학들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공주교대랑 광주교대는 지금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에서 24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모집했고 종합 전형에서는 78명 밖에는 모집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지금 바뀌었죠. 종합에서 245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140명의 인원만을 모집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전형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2단계 단계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개 중 총 11개 대학에서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만 하고요. 2단계에서 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해서 1단계 점수과 합산해서 최종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괄 합산 전형이라 하더라도 2개의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의 교과 전형이 작년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한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원 가능 여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화여대 교과 전형에서도 일괄 합산 전형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하는데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화여대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불합격한 사례도 있음을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총 11개 대학입니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별 전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만 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1단계 점수와 합산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작게는 이 면접의 가중치가 20% 반영되는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50%까지 가중치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비율이 20에서 50%라고 했는데 이 숫자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면접의 중요도가 같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단순히 숫자 값이 크다고만 해서 면접이 무조건 중요하냐, 그리고 숫자 값이 작다고 해서 면접이 중요하지 않냐 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실 수 있다는 것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지금 총 19개 전형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9개입니다. 작년에 많이 늘었고요. 지금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작년 대비 완화된 대학이 4개 있습니다. 경인교대 교과 전형이 작년 사합 11이었다가 올해 사합 12로 완화되었고요. 서울교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각각 사합 9였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는 사합 10으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주교대 작년 사합 12였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 사합 15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총 13개 대학교에서 일반 전형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모집군이 가군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2개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입니다. 가군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나머지 11개 대학은 다 나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 초등교육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는 것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려고 교대 초등교육과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7개 대학이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을 줄였습니다. 감소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초등교육과 입시에서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면접고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잘 보셔야 합니다. 정시에서도 13개 대학 중 6개 대학이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작년에 경인교대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했는데 정시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이 면접이 폐지되면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7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6개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의 비중은 수시보다는 낮습니다. 작게는 2.9%에서 많게는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반영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면 대학에 따라서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100분위 점수는 학생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입니다. 그에 반해 표준 점수는 상대적인 위치 정보와 더불어 각 시험의 난이도 정보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점수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치고 수능에 응시하고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었을 때, 자, 이 100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지점일 것 같고요. 이렇게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7개 대학,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6개 대학이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이 어느 점수를 반영하는 것에 더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지원 전략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자,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영역별로, 지금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산 점수를 대학별로 계산하게 될 텐데요. 산출하게 될 텐데요. 어떤 과목에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두느냐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특정 영역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경우도 있으니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뭐 자연계열, 문과 계열, 인문 계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선발하는 다른 학과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이런 차이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에게 어떤 조합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고 지원 전략 수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시 모집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경인교대와 서울교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영어 3등급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영어 3등급 경인교대와 서울교대 정시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것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산점인데요. 특정 과목을 선택했을 때 수능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적분과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교가 한국교원대, 경인대, 제주대, 진주교대입니다. 한국교원대 10%, 제주대 10%라는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경인교대 3%, 진주교대 또한 2%의 가산점을 미적분,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제주대학의 경우에는 과학, 탐구 과목 2과목을 선택했을 때 5%라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비입니다. 자, 성비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 정시에서는 제주대 한 곳밖에 없습니다. 70%의 성비 제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관연도 경쟁률과 전형 결과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수시 경쟁률입니다. 최근 3년간의 경쟁률 변화 추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변화에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경쟁률이 또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이 2023년 대비 2024년 수시에서 134명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원자가 246명이 감소를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보다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까지 가보았을 때 비율적으로 246명 감소한 것은 모집 인원 감소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지금 경쟁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2023학년도 초등교육과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19개 수시 전형에서의 경쟁률이 전체 6.29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6.61로 다소 상승했다 하는 것 확인이 되실 겁니다. 특히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경쟁률, 부산교대의 경우에는 4.70에서 5.71로 크게 증가하였고요. 진주교대의 경우에는 3.85에서 3.64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년간의 입시 결과 경쟁률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올해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각자 판단하셔서 지원 전략 수립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시 전형 결과 대학별 발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른 것 보기에 앞서서 먼저 등록자 성적 중에 특이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사례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부산교대 초등교직, 그리고 진주 21세기 진주교대 또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춘천교대 교직 적인성 전형, 지금 상당히 낮은 최저값이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3점대 중반에서 심지어는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 4점대 초반까지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작년 자료죠. 해서 뭐 작년에도 이랬다 혹은 뭐 내년에 올해도 이럴 것이다 라고 저희가 단언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특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특이 사례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뒤편에서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초등교육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추세가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이 특이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이 대학에 나는 지원을 해야겠다, 성적이 낮지만 지원하면 합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라고 이런 특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특이 사례가 있었던 진주교대와 춘천교대의 경우 작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지금 4.12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성적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에서는 이런 특이 사례는 일단 제외를 하고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이 사례를 제외한 합격선을 본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때 중반, 뭐 낮게는 한 후반까지도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미달 인원 발생입니다. 자, 미달 인원이 지금 많은 대학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 미달 인원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일단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부산교대나 진주교대의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데 이 미달 인원 발생 원인 분석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면서도 단계별 전형을 운영하는, 자, 요 4개 전형입니다. 요 4개 전형에서 발생한 이 미달 인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형에서 왜 미달 인원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일단 먼저 광주교대입니다. 광주교대에 총 46명의 미달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 보시면 최초 모집 인원이 81명이죠. 그런데 1단계 선발하는 인원이 4배수 선발이기 때문에 324명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등록 인원이 35명이고요. 충원 인원이 210명, 그리고 면접 결시 인원이 33명, 그리고 미달 인원이 46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교대의 경우 2023학년 발표 학년도 입시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단계 서류만 통과를 하면 4배수 안에만 들면 면접에 결시만 하지 않으면 최종 모든 학생들이 다 합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가 다 합격을 한 것입니다. 자, 대구교대는 어떻습니까? 대구교대 참스승, 자, 일반 전형이죠. 미달 인원 11명 발생했는데 앞에 광주교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등록 인원, 충원 인원, 결시 인원, 미달 인원까지 모두 합산했을 때 최종 등록 인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교대 종합전형에서의 초등교직적성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교대, 자, 지역인재 전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1단계 통과 인원이 357명인데 그에 반해 이 모든 인원들을 합산했을 때 인원은 255명으로 크게 다르죠. 차이가 크죠. 100명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자,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초등교육과 교육대학의 지원 경향성이나 특징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교대를 가던 결과적으로 초등교사가 된다는 점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마 초등교사 교직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충실도라고 해야 될까요? 합격만 하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에 반해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본인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인원들이 미달 인원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 최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단계별로 운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이 아무래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매년 입시 전형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지원 경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간의 추이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신다면 지원 전략 수립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합불 사례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점수는 전교과 100, 단위를 적용한 전교과 100의 점수고요. 교과 전형은 환산 등급 점수입니다. 자, 일단 특이 사례 제외하고 합격선 1등급 때 중후반에서 2등급 때 중후반으로 대학 발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불합격 사례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내신 등급이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자, 합격한 학생 가장 낮은 등급이 2등급 때 중반, 후반, 3등급 때 초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보이는데 뭐 많게는 3등급 때 중반까지도 합격선이 지금 형성되는 경우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1등급 때 초중반 학생들도 이렇게 1단계 불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수능 최저 충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확인이 될 거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특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서류 평가, 면접 미응시가 아닌 이 1단계 불합격의 경우에는 이 서류 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서류 평가의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고 평소 정규교육과정, 학교에서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런 서류 평가 기준에 맞는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히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해서 몇 등급까지 합격했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몇 등급부터 불합격했는데 이 학생들이 왜 불합격했는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원 전략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조금 더 특이한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자, 교과 전형입니다. 보시면 환산 등급 기준에서 1.00 학생이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 최종 불합격이란 최저 미충족도 아니고요. 1단계 불합격도 아닙니다. 참고로 이화여대 교과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이기 때문에 성적만으로 사실 학생이 선발된다라고 저희가 생각되는데 지금 보시면 등록된 사례 중에 가장 낮은 값이 1.69거든요. 그런데 불합격한 사례 중 가장 높은 사례가 1.00입니다. 자, 최저도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에 불합격했다는 것은 20%가 반영되는 이 면접 때문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목격되는 현상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것 반드시 참고하시고 20%밖에 되지 않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하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에서 발표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교대 수시 참스승 전형 2023학년도 대학 발표 입시 자료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교과 평균 등급, 자, 등록자 기준, 최종 합격 등록자 기준, 지금 성적대 지금 분포입니다. 분포를 보시면 2021년 지금 1등급 때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던 것이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2등급 때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 경향성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좀 더 커져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 이것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우교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하게도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지원해서 최종 수시에서 합격했다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인교대입니다. 경인교대인데 지금 보시면 합격자들이 2023학년도 합격자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등급 때 중후반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2등급 때 초반까지도 등록한 학생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 때, 가장 낮은 등급의 합격자, 등록자 학생은 2.67 등급이었다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춘천교대입니다. 춘천교대인데요. 수시에서 등록자 최저값이 3.51까지 내려온 것 확인이 되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결과 값, 성적값이죠.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몰두하시다 보면 이 학생이 다른 합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그 2024학년도 작년 입시 결과가 대학마다 지금 발표되지 않아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4월, 5월 정도 되면은 발표하는 대학들이 이제 생길 텐데요. 그런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 수립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정시 관연도 경쟁률과 전형 결과입니다. 일단 경쟁률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시의 모집 인원은 수시의 모집 인원과 달리 최초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통해 발표하는 인원에다가 수시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이월되어서 합산되어 학생 최종 선발 인원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2월 인원부터 살펴보면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2월 인원이 161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집 인원이 2023년 대비해서 234명 증가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인 값은 크게 최초 모집 인원 기준에서 보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2월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모집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그 전에보다 늘어나다 보니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 합격선이 조금씩 내려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좀 더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도 좀 과감하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경쟁률이 지금 대폭 증가한 것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2024학년도 합격성과 2025학년도 경쟁률까지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 결과 발표 자료입니다. 대학별로 발표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환산 점수는 산출 방식이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화면에서는 대학 간의 점수를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환산 점수가 사실 가장 중요한 정보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합격자가 선발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대학마다의 이 비교 우위라고나 해야 할까요? 유불리를 판단하는 지금 목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출 기준이 상이한 환산 점수보다는 70% 컷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 중에 이런 등급 정보, 이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합격선을 가늠하는 데는 이런 정보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먼저 대학교에서 발표한 최저값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다소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값이 지금 발표되지 않은 대학들도 많아서 이것이 이제 무조건 가장 높은 값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이 낮아졌죠. 정시에서 지금 2023학년도 결과는 좀 많이 낮아진 게 확인이 됩니다. 3.0등급이고요. 가장 낮은 값은 지금 4.25등급까지 있다는 것. 그래서 정시에서 이렇게 이제 합격선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대학마다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포털에서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대학포털의 100분위 70% 컷 점수도 한번 다 가져와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하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2022년 대비 2023년 자 지금 하락한 지금 대학들이 무려 10개나 되고요. 점수가 올라간 대학은 3개 대학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가장 높은 70% 컷 값이 서울교대 90.67점이었고요. 100분위 점수입니다. 100분위 평균 값이죠. 자, 청주교대 78.50이 가장 낮은 점수였다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정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역별 초등교사 선발 인원과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년 자료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자, 그 수시에서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정시에서 3개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이 많은데 이 면접고사 일자가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고사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학을 아마 몇 개를 간추려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에 내가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까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좀 필요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 초등 임용 선발 인원과 경쟁률이라는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각 지역 초등 교육학과 그 모집 인원이나 지원율에 이 임용 선발 인원 경쟁률이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매년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 큰 폭으로 느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경쟁률이 평균 내었을 때 2.28인데 2024년도에는 2.45였다 하는 것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최근 3년 평균 경쟁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경쟁률이 낮은 지역이 경북이었고요. 가장 높은 경쟁률이 8.73이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부울경이죠. 경남, 울산, 부산 지역의 경쟁률 보시면 자, 경남 3년 평균 2.04, 울산 3년 평균 2.10, 부산 3년 평균 2.19로 전국 평균 경쟁률보다는 조금 낮은 편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올해 교육대학 지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원 전략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한번 전반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인데요. 수시의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많고요. 일괄 합산 전형이라 하더라도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계별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단순히 1단계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그 결과가 최종 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 앞에서 저희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이죠. 작년 입시 결과가 이제 올해 발표될 텐데 이 올해에 발표되는 작년 입시 결과의 충원율이나 미달 이런 정보들을 좀 잘 확인하셔서 1단계 합격만으로도 최종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거 꼭 참고하시고 지원 전략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는 조금 다른 서류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교사라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학 와서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1학년 때 잘했는데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보다는 1학년 때 다소 부족했지만 2학년, 3학년 노력을 하면서 점점 더 성적이 상향 곡선을 그리는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초등교육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없겠죠. 모든 과목의 점수와 기록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따라서 특정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과목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부산교대, 진주교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참고하셔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꼭 판단해 보시고 지원 전략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시인데요. 정시는 뭐 다른 대학의 일반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능 영향력,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낮습니다. 다만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많습니다. 면접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 수시에 비해서 면접의 비중이 낮지만 여전히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시고 면접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특히 이제 경쟁률, 실시간 마지막 최종 경쟁률까지 꼭 확인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판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자, 모집 인원은 반드시 2월 인원 고려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보다 2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꼭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군은 군별로 하나밖에는 원서를 쓸 수 없는 것이 정시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대, 지금 가군에서 이 두 개 대학교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 대학 중 하나의 대학에 선택하셔서 원서를 하나 쓰실 수 있고요. 나머지 11개 대학교에 하나의 대학교에만 원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등교사가 되겠다 하면 정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서를 2장밖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선택하셔야겠죠. 자, 경쟁률이 2023학년도에 다소 하락했다가 합격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한 지원자들이 2024학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초등교육과에 지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아직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예상컨대 2023학년도보다는 2024학년도에 아마 합격선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경쟁률이 높아졌으니 그만큼 합격선도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다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과 연계한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단일 전형만 놓고 봤을 때, 자, 수시의 교과 종합, 그리고 정시에서 일반 전형, 많은 학생들 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 5개 대학교가 공통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1년도 발표한 자료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교나 초등교육과 지원을 하실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신다면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초등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초등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요소가 조금 더 추가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개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 요소와 비율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적용됨과 동시에 이 교직 역량이라는 것이 추가로 더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음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공감, 정서, 조절 역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직 소양, 교직 수행 역량, 뭐 교직 적합성, 교직 인적성과 같은 서로 조금씩 다른 이제 명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초등교사로서 꼭 갖춰야 될 역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학교생활기록부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교대인데요. 진주교대는 작년부터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서류평가를 통한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검증받아야지만 최종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일반 서류 평가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교사로서의 자질, 특히 이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지도할 수 있는지, 학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도 생활지도 역량이 얼마나 충실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요. 자, 수업이나 학급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이 서류평가 기준이나 면접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교대입니다. 부산교대는 이 부산교대의 인재상이 컴퍼스입니다. 컴퍼스. COMPASS. 총 7개의 평가 인재상인데, 인재상에서 이야기하는 역량인데 이것이 곧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요소가 됩니다. 해서 인재상과 평가 기준이 부산교대의 경우에는 동일하다 하는 것 꼭 확인하시고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역량보다는 인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물론 학업 역량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겠지만 특히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 학생들을 수업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지도하고 수업과 학급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교대입니다. 대구교대는 이 평가 요소가 primary입니다. PRIM, 지금 여기는 없지만 ARY까지 있는데 이 ARY는 면접평가 요소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제가 담지 않았고요. 이 서류평가 요소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PRIM, 요 4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보다는 인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얼마나 잘 지도할 수 있고 수업과 학급을 리더로서 얼마나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평가가 됩니다. 경인교대인데요. 경인교대 학업 역량 이외에도 이렇게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갖추고 있는지 서류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한다 하는 점 꼭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대비 전략입니다. 면접,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까지도 면접 실시하는 대학이 많다는 것 앞에서 확인했는데요. 자, 반드시 면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방법과 평가 기준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면접 문항의 경우에는 작년 기출 문제가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대학마다 발표하게 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입학처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학별 평가 기출 문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전년도 기출 문항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발행되는 면접 후기 자료집 꼭 숙지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육대학 초등교육과의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입니다. 여기서 서류란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잘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실제로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활동들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맞는지, 이런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면접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에 얼마나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교사로서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질문이 되어질 수 있으니 지원 동기에 추구하는 교사상이나 올바른 교직관 등의 정보를 담아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수업이나 학급을 얼마나 잘 이끌 수 있는지 자질을 평가하는 면접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만의 교육 방법을 수립하시고요. 교과학습 지도 방안이나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답변, 본인만의 답변 잘 준비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교육 현안, 각 시도 교육청별 주요 교육 정책이나 교육부의 주요 교육 정책,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반드시 확인하셔서 숙지하시고 면접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면접 연습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예상 질문 작성하셔서 답변까지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모의 면접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저희 각 단위 학교에서도 모의 면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모의 면접을 스스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요 시사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올해도 여기에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요 시사 이슈 평소에 관심 있게 뉴스를 통해서 잘 접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면접을 앞두고 급하게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준비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관련 내용 정리하셔서 면접 문항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예상 답변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 문항인데요. 부산교대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문을 주고 그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면접 문항이니만큼 평소에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쌓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학생이라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좋은 대답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기출 문항들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교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교직 인성 문항 하나, 그리고 교직 적성 문항 하나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하시고, 자, 기출문제 꼭 뭐 작년이나 재작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선행학생 영역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연도별 기출문항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들은 꼭 한번 점검하시고 면접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과 관련된 주제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빠짐없이 내용 꼭 정리하시고 평소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면접 준비에서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